대학 원서 제출 시 에세이 작성 주의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꼭 이 전에 있는 두 개의 동영상을 작성 요령 1번, 2번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서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카먼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카먼 앱에 있는 그 에세이는 글 쓰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인가 이 캐릭터를 보려고 하는 거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나는 누구인가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나는 디터민드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죠? 나는 아주 결심이 굳은 사람이에요. 맞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챌린지가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거는 별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렇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descriptive.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한 사람이구나 라고 읽는 사람이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혹은 교수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descriptive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묘사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I am a person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determined to do anything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런 걸 설명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세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은 자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건 내용이죠. 내용. 그렇죠? 내용. 이건 내용입니다. 내용 content, right? 캐릭터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은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거는 묘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걸 느끼게 도와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이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쩔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쩔래라고 쓰면 안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라고 조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버리면 그냥 별로 할 말도 없고 너무 자기 잘난 체로 보이고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묘사적 접근을 취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이런 묘사적 접근이 대부분이고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설명을 하고도 글이 글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글이 매우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글이 식상해. 여러분, 누구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나는 용기가 없고요. 나는 우유부단하며 나를 뽑아준다는 건 니를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쓸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쓰는 거는 참 좋은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글이 논리적이고 참신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능하다면 설명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설명하는 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 있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쓰기 어려워요. 그럼 얘는 쉽냐? 얘도 어렵죠. 이건 상당한 영어 실력과 그리고 표현력을 필요로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쓰는 미국 학생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그 체감하는 거 이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카먼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 캐릭터를 보여주는 에세이를 그게 스타일이 디스크립티브한 것이든지 explanatory한 것이든지 간에 보통 미국 고등학생들이 잘 쓰는 경우에 한 100번 정도를 교정한답니다. 스스로 하든 남한테 교정을 받든 한 100번 정도를 교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를 잡아내기가 힘들고 자기 생각의 변화, 글을 쓰면서 자기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잘 그릇에 담아내기가 참 글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기가 힘듭니다. 자, 카먼 앱에 있는 에세이는 캐릭터,
보여주는 게 목적이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 descriptive하고 explanatory가 있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건 그런 것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둘 다 글쓰기는 어려운데 이건 내용을 담아내기가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기가 참 힘들고 이건 영어 표현력이 아주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징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숨어있는 느낌들 그 다음에 비유라든지 이런 거를 참 잘해야 됩니다. 디스크립션에 있어서는. 그런데 explanation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미국 고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쪽을 택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너무나 못하면 이거를 택할 수가 없겠죠. 근데 또 영어를 너무나 못하는 학생들은 원래부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게 힘든 일이겠죠. 또 영어를 너무나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게 중시되는 대학교에 안 가는 게 좋겠죠. 받아주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뭐 쿵쿵 소리가 나는데 공사하나 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할 겁니다. 계속요. 한 7, 8번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